네, 반갑습니다. 이세원 변호사입니다. 제목이 거창한데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꼬시느라고 그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붙인 거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리 사무실 얘기 또 이제 뭐 전문직들이 여러 종류 계시지만 변호사 이야기, 제가 뭐 변호사라서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이 뭐 성과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그 과정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를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근데 뭐 이게 제가 뭘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좀 이제 뭐 계속 하고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씨, 그럼 별로 들을 얘기 없는데 시시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또 않습니다. 그 변호사님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제 재판이나 미팅이나 각종 외부 일정들이 좀 변호사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저도 그렇고. 그럼 보통 사무실에는 언제 오시죠? 하루가 뭐 우리가 보통 일과 시간이라는 그 표현도 쓰는데 특히 사무실에 구성원들이 있는 일과 시간에 함께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계속 펜딩되는 일들, 의뢰인에게 내가 부재 중이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구성원들이 수시로 양해를 구하는 일들, 모든 것이 다 이제 내 위주로 돌아가는 일들, 이런 게 바로 전문적이라는 공간의 흔한 풍경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실 거고 회계사, 변리사도 모두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재판하고 미팅을 가느라 바깥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걸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일은 우리 로펌이 맡은 중요한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이겠죠. 내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재판과 미팅을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 어떨까요? 편의만 생각해서 덮어놓고 다른 변호사나 다른 스텝을 보내서 나 대신에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뭐 서서히 의뢰인하고 또 멀어지겠죠. 그렇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은 저희가 버려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업무에는 체계라는 게 있어요.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솔루션도 도입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솔루션이 눈에 들어와도 업무에 지금 체계가 없으신 곳에서는 그 도입하셔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더 하고요.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시스템은 솔루션과 함께 사람이 합심해서 일정한 체계를 이룬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솔루션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시스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가지고 헷갈릴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라 하면 솔루션과 사람이 합심해서 일정한 업무 체계를 이룬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문장을 갖고 같이 얘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보면은 시스템이라는 건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솔루션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눈에 보일 뿐이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업무의 체계를 갖추려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솔루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우리 로펌에, 우리 팀에, 우리 조직에 합류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솔루션이 우리 로펌에 도입이 돼서 사람과 시너지를 내면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좋은 사람, 요 비용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좋은 사람을 합류시키고 좋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는 비용이 당연히 들죠. 좋은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비용까지는 안 쓰겠죠. 좋은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은 또 그 비용까지는 안 쓸 겁니다. 물론 비용을 아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근데 다만 비용을 아끼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비용 개념 이분설이라고 제가 만든 학설이 있어요. 뭐 여러 명하고 개업을 해봤을 때 이제 이 돈을 쓸 거냐 말 거냐라는 정말 그 지난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그 엄청나게 많은 논리나 어떤 뭐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은 결국 개념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서, 비용이라고 다 같은 비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거를 좀 우리가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말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비용 개념을 이분설이라고 했고요. 비용은 태워야 하는 비용이 있고 아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거고, 태워야 하는 비용과 아껴야 하는 비용을 정교하고 뚜렷하게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태워야 하는 비용을 아끼거나 아껴야 하는 비용을 태우는 거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들도 현업처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로펌도 병원도 회계법인도 변리사 사무실도 모두가 해보셔서 아시죠?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고 기업이시니까요. 기업은 현업이 존재하고 경영도 존재합니다. 좋은 사람을 합류시키고 좋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용은 태워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업무 체계를 형성하고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하고 직결되니까요. 아껴야 할 비용은 무엇일까요? 보통 보면 이제 야, 그 컵 좀 적당히 쓰자. 뭐 개인 컵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는 뭐 야, 그 볼펜은 각자 자기 걸 가져와서 좀 쓰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시는 때도 있었다는 거 들었는데, 컵과 문구류 같은 것에 대해서 필수 비품에 대해서 아껴야 할 비용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간혹 주변에서 볼 일이 있게 되는데요. 아껴야 할 비용은 가장 아끼기 쉬운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수 비용들이 아니라 제 경험상 그거는 이제 CEO가 쓰는 비용인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아직 저는 그 경영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좋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뭐 저희가 뭐 유튜브를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므로 오늘 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어떤 좋은 체계적인 업무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그 두 가지 요소라고 특정했던 좋은 사람, 좋은 솔루션, 이렇게 두 개 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그래서 좋은 사람에 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좋은 솔루션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솔루션을 비용을 써서 도입한다라는 전제인데 아직 설득이 안 되신 분들은 아마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도입한 솔루션은 격리나라, MS365, 로탑, 구글 캘린더, 그리고 플로우가 있습니다. 격리나라는 재무 업무를 수작업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구성원들이 재무 업무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종이를 낭비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로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송무 업무를 수작업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무엇보다 로탑은 대법원 사이트와 우리 사무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별로 진행 경과를 파싱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사건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도 꼼꼼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MS365와 구글 캘린더의 장점은 뭐 꼭 변호사가 아니시더라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개인 말고 기업도 있는 데다가 요즘에는 법원도 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가급적 한글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 한글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서면이나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의뢰인한테 보냈더니 수정본을 피드백을 주는데 파일이 워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음부터 그 의뢰인한테 또 한글을 보내는 건 우리는 진짜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건드리게 되는 무슨 서면, 어떤 신청서, 어떤 신문사항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한글을 안 쓰는 방향으로 계속 바꿔왔어요. 뭐 구글 캘린더는 그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저희가 쓰는 방식이 좀 독특한 게, 제 구글 캘린더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4개 정도로 구분한 다음에 그걸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공유 받는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구글 캘린더, 세부 캘린더에는 대표 변호사인 제 개인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구성원들은 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노는지, 어디 가서 뭘 먹는지, 누굴 만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전 뭐 쫄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각종 휴가, 그다음에 회의,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하는 여러 가지 재판,
뭐 수사, 미팅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제 저희가 어떤 스케줄의 정보, 그러니까 정보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스케줄이라는 그 정보의 유형은 저희 사무실은 100% 평탄화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평탄화야말로 협업과 소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뭐 우리 어떤 뭐 사회적인 이야기 이슈 중에는 뭐 문고리 권력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보통 뭐 저도 예전에 삼성에 다닌 적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그 임원 비서분들 간의 어떤 아주 그 친밀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그 보고를 위한 골든 타임을 또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분이 어떤 센스 있고 그 회사 생활에 어떤 그 업무 수행 능력이 유능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보가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아는 구성원과의 관계가 그만큼 이제 필요했었던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고 그 자연스러운 협업과 소통의 형태는 아니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누구나 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자재로 협업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정보의 평탄화야말로 협업과 소통의 기초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스케줄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정보의 평탄화를 통해서 구성원들끼리 협업과 소통에 기여하게 해주는 거는 플로우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플로우를 쓰면 아무 때나 누구나 정보를 업로드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의를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주간회의가 사라졌어요라는 제목의 엄청 커다란 썸네일이 붙은 그 저희 사무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저희가 회의를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아주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제 흑역사라서 못생긴 모습이 더 못생긴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회의란 이게 보통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구성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플로우는 구성원들이 꼭 함께 모여있지 않아도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동등한 관점에서 하는 회의보다는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일을 줄여준다고 말하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 보고라는 게 특히 회사에서는 이제 조직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해야만 꼭 보고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사실 실천적이지 못합니다. 어제 그제 보니까 그 뭐 대통령이 어디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고 업무 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그 행안부 장관이 뭐 보고서를 없앴으면 좋겠다. AI가 읽을 수 없는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그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도 있어서 좀 되게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보고를 꼭 모여서 해야만 한다 이런 거는 좀 실천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업무 보고 장면에서는 그런 보고가 생긴 유래는 군사정권 때 그 저기 뭐지 전쟁 막사에서 차트를 펴놓고 차팅을 한 게 유래가 됐다 이렇게 그 약간 역사적인 그 연원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평소에 지금 이제 2025년에 우리가 업무를 요청하고 진행하고 피드백을 주고 마무리하는 이런 정말 전형적인 업무의 과정은 사실 뭐 어디서 누가 무슨 업무를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데 그런 단선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 플로우를 보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저도 내가 사람들한테 업무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업무가 요청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또 그걸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그 업무가 끝났었구나. 이런 거를 그냥 은연중에 마치 물 먹고 공기를 마시듯이 하고 있었던 거를 플로우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그 구분을 해 놓은 걸 보고 우리 업무가 그렇게 되고 있었지 이걸 알고 있었는데요. 재판과 미팅 때문에 내가 외부에 있다라고 해도 사무실에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심지어 사무실에 있지 않고 나처럼 밖에 있는 구성원들하고도 수시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업을 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즉 업무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업무적으로 소통을 할 때 대면이 아닌 경우에는 카톡이나 이메일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플로우는 잠금 기능이 있어서 워라밸이 또 확보가 됩니다. 난 6시에 퇴근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사무실에 9시에 갈 때까지는 더 이상 아무도 나한테 업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잠가버리면 돼요. 9 to 6로. 다른 구성원이 있건 없건 나는 내가 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들은 생활 리듬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낮에는 재판하고 미팅하고 외부에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와서 사무실에 와서 뭐 이제 보고 내용이나 공유된 이메일이나 아니면 페이퍼워크를 하시는 일이 많죠. 생각해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판사는 하루 종일 재판하고 저녁 때 판결문 쓰고, 검사는 하루 종일 수사하고 저녁 때 정리하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업무 패턴이 우리는 또 그게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은 시간에 그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퍼워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치만 퇴근을 한 구성원들한테, 지금 사무실에 없는 구성원들한테 내가 왔을 때 누군가에게 정보나 생각이나 판단을 또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뭐 저녁 한 8시 45분인데 이제 또 내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카톡을 보내요. 그럼 이 퇴근하신 분이 이게 워라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플로우는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나는 남기고 싶을 때 남기고, 다른 구성원은 보고 싶을 때 그걸 봤는데, 다만 이제 상호 간에 남기고 보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타이밍 자체가 업무의 지연만 처리하지 않으면 서로 뭐 상대방한테 이걸 지금 남겨도 돼, 뭐 이런, 아니면 나한테 지금 이걸 보내도 돼, 이런 그런 의문 없이 스스럼 없이 소통을 전개하면 되더라고요. 남겼을 때는 이제 다른 구성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하지만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 제가 남긴 정보나 생각이나 판단을 확인하고 자신의 업무를 연계해서 일을 전개시키거나 또 저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뭐, 그러면 나도 한번 플로우를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아마 지금 도입을 한 기업이나,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 로펌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플로우를 쓰고 누구는 구성원이 플로우를 잘 쓰나 못 쓰나 관리를 하고, 아니면 또 누구는 안 쓰고 아예 그렇게 하셔서는 전체적으로 그 조직의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체계,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플로우가 좋은 솔루션이라는 걸 체감하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 조직에 새로 도입할 때, 이건 저는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고 안 쓰고 그다음에 기존 업무 방식이랑 새로운 업무 방식이 혼재되면서 계속 병행돼서 갈 때 그게 누구 하나 제대로 자리 잡고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특히 플로우는 본질이 협업이랑 소통에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들, 특히 이제 우리 사무실, 저희 사무실의 구성원들, 그리고 또 뭐 플로우를 사용하고 계신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들, 팀원들은 모두 다 상호적이기 때문에 동등한 강도로 플로우를 통한 협업, 소통 이런 게 빠짐없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이제 플로우가 좋은 솔루션이구나 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우가 좋은 거라는 걸 내가 진짜 알아야 돼. 쓰시려면 아셔야죠. 안 쓰시려면 상관이 없지. 플로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조직 문화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동반하게 되는데요. 플로우가 동반하게 되는 변화는 기존의 협업과 소통이 익숙했던 곳에서는 어떤 수단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만을 요구하게 되겠지만, 그렇죠?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협업과 소통을 원래 이렇게 해왔었어. 하지만 플로우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우리가 한번 방법론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기존의 조직 문화가 수직적 조직 문화랑 가까웠었던 곳에서는 이 협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통을 일상화하는 관점 그 자체에 대한 변화까지도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좀 어렵죠. 전문직들도 대체로 그러시지만 특히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저희는 우리 업계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데,
그래서 협업 이런 것도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보통 이제 변호사를 어쏘, 파트너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은 어쏘한테 어사인이 된 사건은 어쏘가 혼자 다 그 정리하고 주도해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기서는 또 협업은 또 없어요. 뭐 그렇게 진행되는 업무가 있는 곳도 있으실 수 있고 일부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는 곳도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협업이 없는데 그럼 플로우가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장의 어떤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들은 변호사가 서비스업이라는 생각을 좀 더 확고히 하실 필요가 있겠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관점에서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고객은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끝단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네 노펌들도 본질적으로 협업과 소통을 위주로 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당 가보면 막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열심히 주문을 하고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 가게 사장님이 저희가 손님인데 손님 앞에서 이렇게 거기 그 식당 직원을 혼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직원들한테는 권위적으로만 대하면서 의뢰인한테만 친절한 그런 아수라백작이 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의뢰인이 우리한테 느끼는 친절이 있다 한들 직원들은 그거만큼 효능감을 동시에 발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플로우가 단순히 이게 어떤 업무의 체계를 잡는 솔루션이라는 그런 작은 의미뿐 아니라 이걸 계기로 우리 로펌의 조직 문화를 뭐 아니면 병원이든 다른 회계법인이든 조직 문화에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어쩌다가 플로우를 쓰게 됐을까요? 저희는 뭐 운명이었어요. 되게 슬프게 쓰게 됐어요. 이제 플로우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이제 좀 효율적인 협업과 소통에 대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쓰게 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잠깐 한번 써보자. 낯서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와, 이런 것도 있어? 하지만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썼을 때 어떻게 우리 업무랑 접점이 잡혀서 최적화가 돼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의 그 효능감을 체감할 것이냐는 것도 별개니까, 한 석 달만 프로모션을 받아서 써보자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석 달 뒤에 저희 구성원들끼리 이제 회의실에 모여서 성과 평가를 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해보고 싶어서 회의를 한 건데, 저희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신데, 그때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송무를 총괄하셨던 분이 플로우를 무조건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참 뜻밖의 반응이어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솔직히 저도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도입을 시도해보는 입장이었지만, 뭐 저도 사실 익숙치 않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 마찬가지였는데 써야만 한다고 엄청 힘주어 말을 하시길래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결국은 이것을 쓰게 되겠구나라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맞게 모든 업무를 이렇게 약간 뭐 이관 비슷하게 하는 과정을 석 달 동안 이분 혼자 연락이 하셨더라고요.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자기는 마치 새로운 사무실을 하나 셋업한 느낌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플로우를 어느 정도 쓰게 됐고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식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플로우를 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 이렇게 좀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데 약간 이게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플로우를 요거 사실 상당히 대회비입니다. 극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국가 보안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방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고 저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될까?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플로우의 최예진 책임이고요. 또 이렇게 저희 플로우 안에서 소통하다가 직접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서 또 기분이 새롭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저도 너무 의미 깊게 잘 들었던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어떻게 이 플로우라는 협업 툴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고민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특히 또 저는 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실제 사례 그리고 예. 실제 현장에서의 그 화면들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네, 좀 우리 좋은 후배 변호사님들 혹은 후배 전문직 분들에게 이 꿀팁을 전수해 준다는 느낌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사실 저희가 미리 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네. 한 2, 30분 정도 Q&A 방식으로 좀 진행해 보고요. 혹시 라이브 채팅 보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내용 중간중간 남겨주시면 오늘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초반에 현재 서화담에서 사용 중이신 툴들을 한번 쭉 이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경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무 업무를 좀 많이 이게 좀 해소시켜 주셨을 것 같고 네. 특히 또 송무 역할을 해주셨던 그 분의 경우에는 또 플로우를 도입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시스템 전환을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이 플로우가 다른 툴들이 채워주지 않은 역할을 좀 해소해 주셨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플로우가 해주고 있는지 좀 바꿔 말하면은 진짜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그 송무 업무를 담당한 분뿐만 아니라 이 대표 변호사이신 이세훈 변호사님께서 도입하자라고 정말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좀 그 업무에 대한 개념 설정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플로우가 왜 그러냐면 그 변호사 사무실만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 의뢰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의뢰인이 있고 법원이 있고 뭐 검찰청이 있고 아니면 뭐 공정이나 뭐 노동이나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 사무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모든 업무를 개념적으로 다 소통으로 디파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뢰인하고 우리 사무실에 존재하는 그 둘 간에 존재하는 소통에 관한 업무, 소통에 귀결된 업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하고 그 법원이나 검찰청 기관하고 연결되는 소통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밖에서 국어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랑 상관없이 저희가 사무실과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는 그 업무적인 소통에 관한 업무는 비서 업무. 그다음에 사무실과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에 관한 업무는 속무 업무. 이렇게 아예 정의를 했어요. 아, 비서 업무와 속무 업무로 그렇죠, 정의를 그렇죠. 크게. 그래서 네네. 기관과 우리 사무실 간에 이루어지는 속무 업무는 사실 보통 변호사님들이 속무 업무하면 속무는 속무팀에서 하는 거지. 그럼 속무팀에는 스텝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이 개념을 갖고 보면은 변호사들도 속무 업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법원하고의 소통은 보통 저희가 이제 소송을 당해보신 적 저는 없으시고 아직까지는 없는데 남을 뭐 괴롭히신 적도 없으시니까 혹시 뭐 앞으로 또 뭐 예, 겪게 될 수도 있는 모르시니까 일이니까요. 네. 보통 이제 민사를 하게 되면은 준비 서면이라는 걸 내는데 아, 이 준비 서면이라는 개념이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아주면 거기 가서 변론을 하기 위한이라는 게 괄호 쳐져 있는 준비 서면이에요. 그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다 보니까 네. 그런 준비 서면을 제출은 송무팀에서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가서 재판날 변론을 하는 거는 변호사가 하는 걸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법원이라는 기관과의 소통 방식이 서면으로 전달되는 송무 업무는 송무팀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법정에 가가지고 사건 진행에 필요한 그 주장이나 이야기를 말로 풀어내는 거는 변호사가 하는 거다 보니까 둘 다 송무 업무인 거죠. 네. 그래서 송무 업무가 확장되고 스텝에게만 머물지 않고 변호사들도 유기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는 결국은 거기서 본질적으로 소통이 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의뢰인과 사무실 간의 비서 업무가 또 소통 업무가 비서 업무인 거고 이 업무가 송무 업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 업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양쪽으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이 안에서의 소통도 필요한데 그걸 잡아주는 게 플로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했었던 게 아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던 네네.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회계사, 의사 이런 다른 전문직이 계시면 전 참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하는 일을 갖고선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신 분들은 그 일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그 처음에 얘기할 때 표현이 나왔지만 현업으로서의 일이 있고 경영으로서의 일이 있는데 현업으로서의 일에만 자기가 매몰이 되면 그 사무실이나 그 로펌이나 그 병원이나 그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이 안 되고 누락되고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그 중요한 걸 알지만 저희가 그쪽에는 문외한 힘으로 자신 없어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덜 쓰고 놓치고 이러는 건데 나중에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플로우 안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경영진이라는 그 C레벨 개념을 잡았을 때 스텝 조직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빵빵한 조직이 뭐 이렇게 대기업처럼 있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개념적으로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도 플로우 안에 프로젝트 기능이 있어서 이 업무는 뭐 재무 업무, 이 업무는 인사 업무, 이 업무는 기획 업무, 이 업무는 총무 업무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이게 어떤 업무인지 성격을 구분해 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제 입장에서도 그 업무들을 경영의 관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 구분이 되다 보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족한 경영의 그 포션을 채우고 더 이렇게 챙기시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특히 또 후반부에 말씀해주신 그 변호사로서의 그 현업에 대한 예, 그 예, 역량도 플로우에서 좀 녹일 수 있지만 네. 경영인의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예. 조직을 좀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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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도 네. 플로우가 네, 좀 네.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네. 일반 기업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플로우의 고객 중에 일반 기업분들은 어떻게 이걸 쓰시나 좀 궁금하기는 한데, 네. 이렇게 그 스텝, 이거 보통 스텝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스텝 네. 조직을 하나의 단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혹시 그들은 또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네,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좋은 네. 콘텐츠로 많은 분들한테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예,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조직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네. 그래도 하나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까지 예. 좀 신경 쓰거나 우리끼리 좀 고민을 하셨던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특히 이 도구를 쓰는 거는 누구 한 명은 또 유독 잘 쓰기도 하고 누구는 또 유독 어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 같이 동등한 정도의 레벨로 이 플로우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셨던 부분이나 예. 아니면 초반에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잘 따라오더라 하던 그런 사례도 있으셨을지. 왜냐면 이게 실제로 플로우 도입하신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생생하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는 제 얼굴은 지우고 요거 그 플로우를 아예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실제 것 화면을 같은데. 그럼 한번 띄워서 같이 예, 살펴볼게요. 이거 아주 큰 결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하는 결심 같은 큰 정말요? 결심입니다. 아유, 그런 귀한 예, 결정을. 예. 네, 자, 좋습니다. 요것은 지금 이 창이 보이실 텐데 일단 전체적인 창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지금 질문 주신 거 관련해서는 저희야 이런 게 있어요. 플로우 활용 방식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저희. 상담 고정이 딱 이미 예, 되어 있군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 고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저희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플로우 활용 방식은 약속된 규칙이 필요하고 나 혼자 편한 대로 쓰면 장기적으로는 모두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업무에 적용해 주세요 하면서 네네. 저희가 업무 상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 이제 업무, 글, 일정, 할 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넣어 놓으셨는데 네. 우리가 그걸 다 쓰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하고 수단이 전도가 되면은 맞습니다. 불필요한 그 솔루션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하지도 않아도 그러니까 쓰지도 않아도 될 기능을 쓰다 보면은 괜히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일이 비효율이 더 생기죠. 네. 그래서 그 업무 상태를 활용하는 거를 약속을 정했고 그다음에 글이나 업무 이런 것들은 기한이 부여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글 같은 경우는 기한 부여하는 기능을 안 넣어 주셨고 네, 맞습니다. 근데 글은 뭐 글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뭐 그 기능 자체는 되게 좋은 기능이고 업무도 사실 우리가 그 시작일 마감일 이렇게 넣는 기능이 있지만 기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이제 그런 것도 기본적인 그라운드 룰은 좀 정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것도 그 규칙으로 정해놨는데 사실 지금은 안 계신데 전에 계셨던 어떤 변호사님이 이걸 보시더니 그분은 처음에 플로우를 딱 보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쭉 보시더니 네. 이거 그냥 인스타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오. 직관적으로 그냥 뭐 하나 올려놓고 네. 밑에다가 댓글로 쳐가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어떤 것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서 네네. 인스타인데요? 이러셔가지고 되게 잘 적응하겠구나. 맞습니다. 실제로 그 페이스북, 예, 우리 예. 기업만의 페이스북이나 SNS라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되게 쉽거든요. 예, 그렇게 네네. 직관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도 많고 SNS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개념을 똑같이 이렇게 또 하시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다음에 동일한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와 댓글을 찾아서 계속 남겨주는 역할은 해달라.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고단할 수는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거나 보고자를 만들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작은 수고이므로 네. 여기저기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결국 아무도 못 찾게 되는 것보다는 같은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는 것만으로
내가 업무를 한 것이 이코르 보고가 되고 공유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점, 정해진 지점에 계속 댓글로서 업무를 공유해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SNS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까 그분이 그 예전에 계셨던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인스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이거는 뭐 강제할 수 없지만 뭐 유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모티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또 업무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정확하게 하자라는 것도 규칙으로 넣었었어요. 아, 그러면 조금 이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는 그런 뭐 뉘앙스일까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기관의 이름이나 법령의 이름이 줄임말이 있어도 네. 뭐 솔직히 많이 쓰다 보면은 그죠. 우리끼리는 줄여 어차피 쓰고 다 아는 싶잖아요. 용어니까. 뭐 그렇죠. 뭐 두 문자 따서 쓰고 싶고 그쵸, 막 그쵸. 이러면. 줄임말로 네, 그냥 근데 빠르게. 그거는 이제 가급적 하지 않고 가자 음. 이제 그냥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저희가 다른 구성원이 남긴 글은 꼼꼼하게 읽어달라. 왜냐면 남겨놨는데 저희가 솔직히 뭐 이게 뭐 문해력이라는 표현까지 안 쓰더라도 내가 바쁘다 보면은 네. 대충 이것도 그거 얘기구나라고 휙 넘어갔는데 사실 거기서 디테일이 빠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구성원이 남긴 글은 꼼꼼하게 읽어달라. 그다음에 다른 구성원을 위해서 내가 남기는 글도 정확하게 남기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거를 모두에게 관철시킨다기보다는 네. 좀 약간 귀납적인 방법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천을 계속 독려하고 누군가 앞에서 선두에 서서 약간 그 저희 과천 경마장에 가면 선행마 있죠. 잘 못 뛰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혼자 열심히 뛰는 선행마가 네. 있듯이 누군가가 실천을 주도하고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될 때 그거를 좀 이렇게 격려하고 장려해 나가다가 일정 시점에 딱 이뤘을 때 사실 이게 약간 원칙이다라는 그 어떤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네. 해주면서 조금씩 자리 잡는 거를 이렇게 점검하고 다듬어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저희도 항상 교육할 때 음.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끔씩. 네. 그러니까 누구 한 마리 펭귄이 딱 뛰어들면은 그 뒤에 있는 펭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뛰어든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뭐 팀원이든 아니면 맞아요. 조직이 좀 있어주면은 네, 조금 네, 더 맞아요. 자연스럽게 발을 예, 담글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너무 좋은 그래서 말씀.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걸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사실 저게 뭐 플로어의 활용 방식이라는 타이틀을 띠고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협업이나 소통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룰이라고 해도 뭐 다르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어떤 그 위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업무나 소통이나 협업의 어떤 이제 규칙을 많이 정해놓는 거는 그게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로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그 비중을 높이는 일이긴 한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 다 같이 합의된 규칙이 있을 경우에 그 원칙을 본인이 혼자 지키지 않아서 집행조직이나 실행조직이 구분이 네. 되면은 그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그 정책이나 그 사업은 추진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함께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고 이거를 컨센서스를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공동의 규칙이니까. 내가 이 어떤 그 룰을 내가 깨는 일이 생겨버리는데 그때 그러면 이걸 확산시키는 걸 아까처럼 그렇게 정말 사부작 정말 우리가 신압으로 가야 되는 그 길에 내가 이제 짱돌을 날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그 길이구나 네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약간 조직과 개개인의 컨센서스가 좀 잘 맞아야 그렇죠, 또 이게 그렇죠. 시너지가 잘 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다 가겠다라고 내가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 되시는 그 비중은 줄이고 그냥 각 그 구성원들의 어떤 동등성이나 약간 좀 저희가 또 뭐라고 그러더라 그 심리적 안정감 네네. 그런 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첫 번째 세션에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플로우를 쓰는 사람이랑 예. 플로우를 잘 쓰는지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면 안 안 된다. 돼요. 예, 안 그래서 됩니다. 이제 또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먼저 이제 내가 더 플로우를 잘 쓸 수 있게 리더가 먼저 이제 손 내밀어주고 네네. 뭐 이왕이면은 뭐 이중보고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나의 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네. 문화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사실 그 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계속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그 학수고대 했던 거는 네. 우리 사무실 안에 나보다 더 플로우 안에 어떤 그 꿀팁 아, 그런 걸 더 플로의 잘 기능을 쓰는 아, 그런 인간이 네. 나타나서 제가 이게 왜냐하면 선도적으로 뭔가를 네. 실천하려고 애쓰다 보면 마치 내가 제일 잘하는 인간처럼 이렇게 와전이 되기 쉽고 어떻게 보면 그 표준 아닌 표준처럼 이렇게 네.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시나 명령이나 지침화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제가 이거 해봤는데 이런 기능이 있어요라는 얘기가 턱 치고 나오면 상당히 좋죠. 예. 너무 좋은 구성원일 것 같고. 상당히 좋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기능이 오픈되었을 때 사실 막 3년, 4년 써오시던 분들도 이 신규 기능을 익히는 건 또 어려워하거나 조금 예. 이거는 한번 날 잡고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좀 더 잘 알릴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예. 그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플로우를 지금 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제가 이제 그 경험자로서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끔씩 보면 플로우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업데이트를 막 하시죠. 자기한테 필요 없는 기능이면 무시하셔야 됩니다. 아, 예. 필요한 기능만 이게 쏙쏙 우리 조직에 원하는 그 모양대로 그렇죠. 또 맞춰서 쓰시면 예, 더 예, 좋으니까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왕 이제 화면이 한번 예. 연결되었던 김에 예. 지금은 이제 좀 정착을 위한 그 노력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네. 화면을 다시 한번 조금 조정해서 네. 좀 현장 얘기로 좀 가볼까 봐요. 좋아요. 아예.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 하나 사건이 들어왔을 때 소아담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업무가 등록이 되고 그래서 예. 누가 확인해 주었을 때 어떤 액션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업무가 마무리되는지 예.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큰 업무 흐름이라고 할까요? 예. 아무래도 좀 보안상 공유하기가 조금 이렇게 음. 괜찮으신 부분 안에서 지금 좀 아까 그 보여주시면 영상 좋을 것 안에서 같아요. 우리 두 명의 이름은 이미 공개가 되었으므로 네. 저희 둘을 활용해서 좋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팀장님을 또 활용할까요? 그럼요. 그럼 일단 그 샘플로 하나를 만들긴 하되 네. 김이 생성돼 있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그 이 바깥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좀 내려가시겠는데요. 프로젝트 방들이 일단 쭉 예. 보여지네요. 원래는 사실 플로우에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이거를 이렇게 그 소개해 주실 때 저희가 쓸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은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었고 네. 이제 저희가 석 달 있다가 그 다시 이제 플로우에 계신 분을 모셔서 뵙고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걸 딱 보여드렸을 때 네.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당연히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사건이 세팅돼 있을 줄 아셨대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지금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이 아마 한 150건 정도 있을 텐데 네. 만약에 그분의 말대로 했더라면 그 송 실장님 말대로 했더라면 프로젝트가 150개가 150개. 떴겠죠. 150개 이상이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사건만. 내부 업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아마 저희는 플로우를 못 쓰는 회사가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네. 사건을 진행하는 어떤 절차적인 패턴은 일정하고 거기에 동반되는 협업이나 소통의 방식도 일정하고 거기에 개입되는 담당 구성원들의 역할도 동일한데 네. 한 프로젝트 안에서 계속 똑같은 패턴의 협업하고 소통이 150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곳에 모든 구성원이 다 편제했게 되는데 그러면은 플로우를 안 썼겠죠. 그렇죠. 이건 사실 이거는 단톡방 150개만 네. 봐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이 계속 또 수임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만드는 거는 그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네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만 딱 인디케이션을 하면 네. 요 사건 및 자문이라는 곳에서 변호사님들이 이제 법원에 뭐 검찰청에 이렇게 제출해야 할 그런 것들을 의뢰인한테 미리 피드백 받아 제출하지만 그런 이제 사건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사건 및 자문을 만들었어요. 네네. 보시면 실제로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 및 자문 수행이라고 딱 밑에다 저희가 부제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송무라는 데를 들어가면 송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개념 그대로 써놨죠. 네, 기관과의 그 주고받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들. 기관과 사무실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업무라고 해놨고 네네. 그래서
아까 그 150개가 저희한테는 지금 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150개든 사건 및 자문 안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준비가 일어나고 다 끝나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보내야 될 업무는 보내야 될 뭐 문서나 이런 것들 자료들은 네. 그 다른 프로젝트로 이거 아주 좋은 기능 있잖아요. 파일하면서 그냥 휙 넘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서 넘겨서 저기서 제출을 진행하는 업무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건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만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법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근로기준법, 네네. 뭐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밑에 보면 뭐 부경법도 있고 이게 다 보여드려야지 저희 사무실이 뭘 하는지 다 아시니까 네. 은연중에 홍보도 할 겸 다 보여드리면 너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보여드리면 네. 이제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해놓은 거는 처음에는 플로우를 초창기에 쓸 때는 저 사건 및 자문에서 자문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 법령별로 하나의 어떻게 약간 DB 개념으로 하고 싶다 보니까 독립돼서 각 법 분야별로 이제 독립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해당 업무들을 네.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노동 관련 법령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노동 관련된 여기서는 주로 자문을 하는 거죠. 네. 예, 아까 사건은 다 여기 위에서 공통으로 분야를 안 가리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이 자문을 요청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법령인지 물론 딱 떨어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검토를 안 하니까. 근데 하도급 관련된 자문이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설정해서 연계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민법에 가보면 뭐 어느 의뢰인이랑 한 자문인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나간 자문 중에 뭐 이렇게 요렇게 요 위에 걸 볼까요? 뭘 보여드리기가 좋은데 의뢰인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의뢰인이므로 오. 이게 딱 보시면 네네. 질의가 오면은 어느 의뢰인이 보낸 자문이라고 하고 자문 내용 제목 잡고 담당자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저걸 바꾸기는 뭐 하니까 댓글로 쭉 트래킹 해볼게요. 그러면 아, 처음에 댓글이 뭐 역시. 이런 식으로 가죠. 네네. 자문은 의뢰인이 긴급하게 요청해서 우선순위도 반영했다. 네. 우선순위 마감일도 반영했는데 우선순위 마감일을 왜 그렇게 반영하는지 다 적어놔요. 그래야지 왜 급한지 네.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적어놓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진행 상태 가고 근데 진행 상태 가기 전에 담당 변호사님들이 확인하면 이제 진행 상태로 넘어가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검토하는 거 저희가 지금은 아직 과도기긴 하지만 AI 리서치도 병행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선 그 검토 내용 공유하고 그리고 다른 그 뭐 여기처럼 이제 저희가 판례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전문 분야라서 다른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다른 교재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하죠. 뭐 네. 회생 사건 실무 교재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 좋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검토 의견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뒤에 뭐 다른 변호사님 또 검토 의견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를 다 나중에 머지를 해가지고 또 검토 의견 나왔죠. 네. 그러고 이제 저희끼리 회의하자는 이제 댓글이 하나 붙죠. 그래서 모여서 검토 의견이 쭉 전개된 걸 다 모아가지고 추려서 어떻게 쟁점을 그럼 세팅하고 검토 의견 잡을 거냐. 뭐 이건 사실 변호사님들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는 아주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니까 아실 텐데 네네. 지금 플로우랑 연계돼서 어떻게 업무가 가고 있는지 그걸 설명드리는 좋습니다.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대면 회의를 그렇죠. 잡으시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잡았었죠. 네. 잡아가지고 했죠.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했던 것들이 다 나올 텐데 여기 지금 이것을 위한 회의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희 사무실에 그냥 여러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회의가 있긴 있어요. 회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 회의는 아닌데. 뭐 주간보고 같은 불필요한 회의는 예, 그건 없지만 아니고 이건 이제 중요한 업무를 다 위한 같이 회의. 얘기해야 되는 공통 이슈에 대한 토픽을 위한 회의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럼 아무것도 안 하진 있어야죠, 않아요. 있어야죠. 네. 그래서 해서 이제 언제까지 회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고 이렇게 이 질의 내용 검토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나중에 여기 클릭하면 나중에 요 밑에 이제 이 안에서 의견서 초안이 이제 뜨고 그 초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사실은 워드본이 있지만 PDF본이 최종본이기 때문에 PDF본 의뢰인한테 공유하고 나서 완료 처리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고 제가 이메일 회신 마쳤으니까 완료 처리합니다라고 끝나고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네네. 자문 진행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댓글과 대댓글을 정말 잘 활용하시네요. 진짜 게시물 하나에서 딱 그 관련된 모든 예, 그 안에서 히스토리가 쌓여 끝나죠. 있는 느낌. 예, 그 안에서 끝나는데 네네. 거기 가서 이왕 그게 참 상당히 좋네요. 그걸 한번 더 볼까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네. 보시면 여기 그렇게 해서 했더니 찾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역시 업무 담당자나 마감일을 너무 잘 활용해 주시니까 네. 모아보기 뷰도 꽉꽉 차 있네요. 상태도 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돼 네네.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는 착각했는데 보통은 동일한 자문에 대해서 의뢰인한테 저희가 피드백을 주면은 의뢰인이 내부 검토하면서 뭐 보고를 하던 와중에 위에서 추가질이나 아니면 보고상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다시 요청을 하면서 이거 추가 검토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하위 업무 설정을 해서 그냥 요 제목 그냥 복사하는 거죠. 플로우 업무의 또 특장점이죠. 네, 그렇죠. 하위 업무를 이렇게 추가할 수 예, 있다는 그렇게 점. 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아마 그 커맨드 네, 여기 맞습니다. 맥북이라서 컨트롤 C를 해야 되는데 아마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다들 잘 그거예요. 이해해 주셨을 거라 예, 믿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음. 안 보이네요. 네, 하여튼 안 되는데 하위 업무로 해가지고 추가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쭉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마 저희가 하위 업무 형태로 안 하고 그냥 댓글로 그냥 해가지고 처리한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딱 네네. 해서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밑에 댓글로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완료 상태를 피드백으로 다시 바꾸고 거기서 추가적인 피드백 뭐 다른 업무들을 더 진행한 다음에 그게 마저 되면 도로 완료 처리하는 식으로 그 업무를 이용하기도 해요. 하위 네. 업무를 따로 안 넣고. 음. 왜냐면 이게 하위 업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게 너무 밑으로 매몰되니까 네. 그거를 우리 구성원들이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북마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오, 사실 이런 소소한 부가 기능들도 네,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이 북마크를 이렇게 해놓고서 옆에 네. 가서 북마크를 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북마크 해놓은 게 쫙 보여요. 오, 그러면 역시. 얘네들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죠? 안 뭐, 하고 있는 일. 나중에 봐야지 했던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일. 북마크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렇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밖에서 좀 보여드리면 네. 아까 막 그 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후반에 제가 설명드린 그 어떤 경영의 그거는 여기 보면은 이건 우리 사무실의 구성원들도 안 보시는 건데 자, 여기 이 비서 업무 네.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 로펌이지만 법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로펌들도 이 법무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무 그다음에 여기 기획 그다음에 총무 업무 보안 업무 네. 그다음에 인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건 사건 말고 그거는 그냥 서화담이라는 조직의 경영에 운영을 필요한 위한 어떻게 보면 네, 스텝 업무가 네. 저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로 안 묶어놓고 저렇게 따로따로 놔둬도 네. 그냥 그 안에서 필요한 업무를 사실은 뭐 가끔 옮겨요. 이 업무는 이건 인사가 아무리 아니라 봐도 총무 재무였는데 여기서 왜 썼지? 옮기기도 하지만 네네. 뭐 그런 거야 사실 뭐 우리가 뭐 사람인지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또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따로 있네라는 게 이미 이제 합의가 그렇죠.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보류하고 이랬었던 게 어떤 거냐면 네. 여기 근로기준법 가보면은 확실히 카테고리별로 나눠놓으니까 예, 관련된 예. 사건을 빨리빨리 찾으시는군요. 예 원래는 요게 있는데 요게 여기 안에서 제가 이 댓글에 뭐라고 하고 보류 처리를 했어요. 이 분야 네. 분야 자체가 이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별도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 업무는 보류 처리한다고 해서 나가고 네네. 여기 이제 새로 세팅한 거죠. 아예 그냥 하나의 별도 프로젝트로 기획안 준비를 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요청이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판이 크네.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공감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하게 되는 생각이나 실천하게 되는 행동인데
어떻게 이게 플로우랑 연동이 돼가면서 흘러가는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니죠. 네네. 예, 새로운 건 아니고. 그래도 그 플로우 예, 예. 안에서 이 예, 업무 예. 태스크나 네. 프로젝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네. 요런 게 되게 꿀팁일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그러면은 예. 저는 사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어서 근무하셔도 변호사님의 됩니다. 대시보드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이 예. 딱 출근했을 때 보는 그 대시보드 화면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네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은 제가 이거 아까 너무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는데 큰 틀에서 한 번만 같아요. 체크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좋습니다. 플로우는 원래 이렇게 돼만 요 밑으로만 돼 있는 건데 옆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은 제가 자주 보는 프로젝트만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즐겨찾기.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 안에는 지금 당장 내가 볼 일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알림을 하거나 새로운 업무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려두시는군요.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사실 많이 안 남아 있는 게 좋은 거죠. 다시 올려야지. 봐야 되니까. 그런 거고. 오. 네, 대시보드를 가면은 네. 이제 요거는 사실 다 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여기 위젯 설정이 있고 대시보드는 저는 활용도가 좀 높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원래 아까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된 그 화면에서 꼼꼼하게 못 보는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로 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이지 이게 아예 메인으로 여기를 하진 않는데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쓰는 변호사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지금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라서 저는 그냥 한나의 예인데 네. 위젯을 쓰니까 이제 제가 요청한 업무가 있고 누구에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여기 밑에 있어서 여기 좀 지원된 업무가 하나 있네요. 큰일 나네. 이런 것도 바로바로 예, 네, 지원이 확인할 되고 수 있고.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북마크 아까 해놨던 것도 네. 옆에 쭉 보여요. 그리고 미확인 알림은 지금 저희는 방금 지금 전에도 또. 저희는 지금 뭐 이거 확인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구글 캘린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캘린더 연동을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 캘린더를 따로 우리가 쓰고 있긴 한데 플로우 일정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저희는 구글 캘린더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회의만 그렇게 하고 실제 나머지 다른 일정들은 다른 경로로 캘린더에 넣고 있지만 어쨌거나 세팅된 것들이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이건 저희한테 너무 좋죠. 네. 동시에 두 개를 다 안 떼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담당한 업무는 아까 있고 그다음에 전체 구성원이 있는 플로우는 밖에 나가서 무슨 플로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를 언급한 부분들 이제 멘션 기능을 이제 그렇죠. 통해서 뭐 게시물이나 댓글을 달았을 때. 맞아요. 그게 이제 저렇게 해놨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저도 하니까 사건 및 자문 플로우 그 프로젝트만 딱 따로 여기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아무래도 업무가 좀 많이 오고 가는 예. 공간이니까. 그리고 네. 메모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급할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뭐 내가 나중에 해야 될 걸 남겨놓는 그냥 뭐 우리 그 PC 안에 포스트잇 개념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요거 요즘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갔지? 여기 미팅 노트는 미팅 때 오히려 이걸 쓰는 게 더 좋아서 미팅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다고 추천은 드릴게요.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추천만 드립니다. 음성 회의록 적어주는 예, 좋은 그렇죠. 기능이죠. 회의할 때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지금 클릭한 김에 설명드리면 네네. 제가 자주 쓰는 쪽으로 우리가 플로우에 있다가 넘어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브라우저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길래 여기서 이제 뭐 저희 제가 주로 쓰는 AI 2개, 구글 캘린더, 그다음에 이건 우리 사무실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거는 대법원 사이트, 네. 이건 뭐 이제 뭐 판례 검색하는 엘박스라는 거 이렇게 쓰는 것들을 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네네. 이거는 뭐 바로 가기. 구성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 거고 맞습니다. 전체 구성원 또 로펌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그 사이트나 링크들을 여기 가능하죠. 넣어두시는 것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꿀팁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요거가 왜 뭐였는지 그냥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 이거는 이거예요. 그냥 약간 그냥 뭐 회사라고 치면 그냥 게시판 느낌? 네, 그냥 예, 사내 예. 게시판, 전체 게시판. 예. 뭐가 있나 볼까요? 저희 이런 거 있어요.
동절기에 상시 난방 가동합니다. 아, 중요하죠. 네. 알려야죠. 네,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27년 1월 1일부터 저희는 음흠. AI 구성원을 영입할 거기 때문에 그 오. 마감일이 26년 12월 30일인데 업무 설정일이 25년 7월 25일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24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밑에다가 엄청 막 그러니까 할 일들을 쭉 이렇게 적고 있는 네. 건 거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개인 목표도 있네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도서 구매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업무 OJT 자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의뢰인하고 소통하는 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올려놨습니다. 네. 네. 그냥 신규 입사자가 들어와도 이 네네네. 방만 한번 쭉 훑어보면 예, 웬만한 예, 예. 그냥 적응 바로 끝나겠어요. OJT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성원들이 원원원으로 모든 구성원이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를 다 한 번씩 훑어주시는 걸로도 그러니까 OJT 교재가 사실 필요 없는 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쭉 보라고 하면 아마 퇴사하실 거예요. 해주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원원원으로 하면서 이제 나도 내가 얼마만큼 우리 사무실의 어떤 그 공통 룰이나 플로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숙지하고 있나를 본인이 이제 좀 아무래도 수강생보다는 강사가 더 많이 배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또 다 같이 알려주는 게 사실은 정보를 신입 구성원한테 준다는 개념은 50% 미만이고요. 그만큼 이제 컨택을 하는, 그러니까 네네. 스킨십을 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예. 초반의 적응 예.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적응하는 것을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것도 사실 정보의 어떤 평탄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네. 물컵이 어디 있는지 뭐 요거는 이제 뭐 약간 곁다리 얘기지만 물컵이 어디 있는지 뭐 연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적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뭐 빠른 속도로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버퍼가 일어나는 개인적인 시간은 그거는 능력의 범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무실의 역량의 범주니까 빨리 그걸 이제 없애주는 그런 거에도 플로우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 너무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뭔가 네네네네.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예.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걷어내주는 것도 이런 좋은 조직의 조건이라는 걸로 그럼요, 좀 이해가 그럼요. 되네요.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이제 4시 6분 정도 지나고 있어서 예. 너무 좋은 사례 저는 사실 이 방 더 하나하나 팔까요? 다 보고 싶은데 아쉽지만 또 예. 다음에 이런 좋은 사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걸로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웨비나 이제 로펌뿐만 아니라 저는 네네. 사실 뭐 세무, 뭐 회계, 노무, 변리, 뭐 행정 다양한 이 전문직 조직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조직은 너무 뭐 좀 수직적이야. 아니면 우리 조직은 너무 좀 변화를 싫어해. 해서 이런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예. 도구를 찾는 거를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우리가 그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약간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경영 관점의 그런 시야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 체계와 시스템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 담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조직들이 플로우 같이 좀 협업 툴,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고민할 때 요거 하나만은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 혹은 뭐 이거는 무조건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야지 덜 헤맬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가이드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결국 그냥 저희 경험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최근에 이제 어딘가에서 제가 AI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했들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산 분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언박싱만 하지 핸드폰 자체를 막 뜯어서 기기를? 그 기계를 연구하시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요즘 약간 이제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좋은데 얘는 도대체 뭐지? 뭐 제 주변에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는 그게 이제 뭐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핸드폰의 어떤 그 칩의 구조를 배우시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유저니까 이걸 유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기기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 이렇게 식겁하거나 경직되실 필요는 없겠다. 그냥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한 내가 공중전화기에 뛰어가거나 집에 가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였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수단으로서 얘를 받아들이면서 나한테 편의성을 그 주는 거다라는 좀 그런 개념으로 편의성이 담보된다면 그 정도의 비용은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이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효능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좀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AI 얘기를 또 꺼내드렸었던 이유가 그 어떤 기술적 어떤 메커니즘적인 것에 매몰되시기보다는 이게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 조직 자체가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조직 자체가 이게 있고 없고에 의해서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는지를 생각했을 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사실 이 솔루션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플로우에서는 플로우를 더 많이 이렇게 어필하시길 원하시겠지만 플로우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관점에서 플로우가 우리 사무실에, 우리 로펌에, 우리 병원에 좀 더 구성원들하고 하나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개체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가시면서 이걸 같이 하셔야 멀쩡한 플로우가 이제 효능감이 없다라고 이제 억울해지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플로우가 뭐 만능은 아니니까 불편하시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억지로 쓰면서 다 같이 슬퍼해지시지도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또 저희에게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성찰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그 예. 다짐도 하게 되네요. 예, 저는 공평한 좋습니다. 사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조직 문화는 개인이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그렇죠. 있다 보니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뜻이 맞는 분들과 예, 이런 예. 툴이나 아니면 예, 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꼭 한 번씩 모든 예, 조직이 예, 네, 맞습니다.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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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그 사전에 준비했던 질문은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저희가 이게 진행하느라 채팅창을 많이 보지 못해서 들어와 있던 질문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좀 마무리해 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바일 사용성이 궁금합니다. 아, 모바일 사용성. 아하. 아, 변호사님은 혹시 그 핸드폰에 플로우 어플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오. 있죠. 저희는 이제 있죠. 뭐 그 iOS인 경우에는 뭐 플레이 스토어, 예, iOS인 예. 경우에는 앱 스토어에서 그 어플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PC랑 똑같이 로그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 네. 제가 갤럭시 폴드 6를 쓰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트라이폴드라고 두 번 아, 접는 것도 맞아요. 내보내셨던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엄청 비싸더만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보편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6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실까요? 이게 약간의 태블릿 이쪽에 네, 아까 느낌이 PC로 구현했던 들었어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네. 요게 이제 옆으로 빠지면서 제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옆으로 큰 창이 뜨는데 이게 지금 요렇게 폴드가 아닌 휴대폰에서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플로우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인지 폴드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인지 트라이폴드는 그걸 또 어떻게 모르겠는데 보여질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 모바일에서 하는 플로우도 그 사용성 자체는 저는 PC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화면도 그렇지만 예, 예. 또 외근도 잦으시고 예, 예, 또 예, 이렇게 뭐 예. 상담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되는 일들도 많을 텐데 네, 그때도 네. 좀 놓치지 않고 플로우의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또 네, 모바일의 네, 네, 장점일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질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우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외부에서 확인할 때는 노트북을 늘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휴대폰 거치대, 휴대폰 그리고 그 뭐 나중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엑스폴딩 레이저라는 데서 만든
모바일 키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세 아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제가 플로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기는 뭐하니까 이제 제품명만 얘기한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괜찮은 것 장소에 같아요. 구애받지 않고 예, 협업을 할 수 예. 있는 네, 제가 이 모바일 폴드를 쓴 지가 오래돼서 그냥 기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말씀을 좀 못 네, 네. 드리겠는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혹시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그 플로우 설명란에 보시면 그 소개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음, 네, 여기 자료에 다 이제 실제 화면이나 잘 설명되어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다음 질문이 있었을까요? 혹시 서화단만의 정리 노하우나 기준을 한 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리 노하우. 정리 노하우. 그거를 그 댓글을 언제 다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열심히 아마 얘기했는데. 프로젝트 보여주시는 순간에 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역시 실제 정리 화면을 노하우. 제일 정리 노하우가 정리 노하우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아무래도 그 처음에 그 플로우 활용 방식 얘기해드렸던 거 그게 사실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이게 이제 나는 A라는 업무에다가 설정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 급하면 이제 빨리 알리고 싶거나 얼른 알리고 다른 걸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남길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플로우 안에서 정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뭐지? 협업하고 소통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정보에 대한 그 개념의 변동인데요. 다른 구성원이 내가 남긴 글을 찾으려고 헤매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도 결국 정보고 거기에 문서까지 있으면 파일도 정보인데 이 정보를 찾는 거는 가급적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약속된 플레이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내가 번거롭더라도 남긴 곳에 글을 남기자 이게 저희가 아까 있었던 그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대신 해드릴 수가 있고 사실 그거를 이제 기준이라고 하시면은 약간 이제 그 지금 그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질문에 노하우란 말을 하셨잖아요. 노하우가 영어로 노하우인데 노하우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약간 뭐라 그러죠? 어떤 뭐 지식이나 뭐 예, 어떤 그 아이디어, 네네. 그 업무에 대한 어떤 비결 이런 건데 그거를 내가 다 몰라도 만약에 제가 모르는데 책임님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책임님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네. 그럼 저는 노웨어를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필요하면 이건 책임님한테 물어보면 된다라는 네네. 것만 알고 있으면 제가 굳이 내가 모르는데 책임님이 알고 계신 걸 굳이 다 내가 습득하려고 알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단어가 이제 더 이상 노하우, 노웨어는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AI가 등장하면서. 근데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려면 노하우나 노웨어는 약간 정보의 어떤 처리 과정 중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보면은 수집, 이용, 제공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수집은 이제 좀 안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좀 가급적 좀 덜 하는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는 수집된 정보를 처리만 하는 처리도 이제 뭐 배송을 하기보다는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원인과 어떤 이걸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결과값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만 하면 되고 이걸 안 해도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비중이 더 커졌었어서 전에 제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이제는 노와이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듯한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그럴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해지려면 구성원들의 노하우나 노웨어를 장착하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거죠. 플로우를 쓰는 거는. 근데 그거는 일단은 플로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입하는 사무실 기준으로는 1세대 정착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지금의 프로세스를 잡아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셨을 거고 예, 맞아요. 오히려 말씀 듣다 보니까 노 Y에 좀 집중하면 우리가 왜 플로우라는 도구가 필요한지 왜 이걸 옮겨야 하는지에 그렇죠, 조금 그렇죠.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예, 오히려 예, 우리 예. 조직에 맞는 기준을 좀 예, 세울 수 예.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해오던데 굳이 이런 걸 왜 도입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구성원의 비효율이 관리가 안 되면 특정 분야에서 극효율이 생겨도 전반적으로는 그냥 비효율이 공유되는 상태로 남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플로우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마지막 질문이었죠. 네, 그 처음에 적응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그 이제 좀 파워풀하게 도입하셨던 그 3개월의 시간이 있으셨을 것도 같고 자리 잡기까지 걸리신 시간이 있을지요? 저거는 사실 지금도 적응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그러니까 소통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소통은 어떻게 하죠? 물 흐르듯. 근데 소통은 물 흐르듯인데 평지에선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르지 흐르죠. 않죠. 고여 있죠. 친구분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오늘 우리 소통 재밌었어라고 하시나요? 저는 기억에 전혀 남았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소통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고 위계가 있는 곳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소통에 더 이제 강조점을 두는 거다 보니까 네.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평탄화시키고 조직 문화를 수평적인 지향점을 둬서 이 흐름이 너무 폭포처럼 가파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독백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다 보니까 구성원이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그분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소통에 대한 도구마가 존재하는 건 또 아니니까 구성원의 인아웃이 계속 생기는 한에는 지금 현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구성원이 있으면 우리는 또 적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성원까지 포함한 소통을 예, 또 예. 이제 또 계속 발전시켜 예, 예. 나가야 되는 그게 거고. 이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핀트가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은 얼핏 들지만 플로우라는 솔루션 자체에 대한 적응이 기존 구성원들은 끝났을 수도 있는데 현재 아직 사무실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구성원이 있다면 우린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적응하고 있는 중인 것 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 나갔을 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예. 아마 보통은 도입 담당하시는 분이나 대표님 뭐인 경우에는 네네네. 아 우리 직원들이 빨리 이걸 익혔으면 좋겠는데 얼마 만에 세팅되나요? 얼마 만에 적응될까요? 그런 거 이런 걸 없어요.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서 저도 좀 이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고 보통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컨설턴트로서는 보통 1개월 정도는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를 익히는 시간,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 맞는 과정을 찾아나가는 그 시행착오가 한 2, 3개월 정도. 그거는 3개월이면 충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개념을 아까 제가 핸드폰 예를 들었지만 어디서 플레이 앱스토어라는 데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거를 아는 약간 어떤 그 ABC를 아는 기간 맞습니다. 그런 거는 한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런 얘기 못 했는데 프로젝트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눈둘 때가 많아서 힘든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 끝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저기 왼쪽에 더보기 가시면 숨김이 있습니다. 많이 숨겨놨어요. 아, 그러세요? 어쩐지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다 숨겨놨어요. 아, 정리왕이시군요. 정리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그냥 이제는 전체적인 기능을 한번 쭉 보고 거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찾아서 가다가 구성원들이 이걸 잘 안 써서 약간 뭔가 이렇게 도태된 것 같은 좀 비활성화되는 것 같은 건 또 줄여가면서 계속 이제 좀 이걸 우리 사무실 업무에 맞춰 가시는 기간은 좀 넉넉히 길게 잡으셔도 되고 그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야 이건 아직도 사무실에 정착이 안 됐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타임라인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그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아, 그럼요. 플로우에 어떤 게 있는지를 예, 예, 계속 예. 연구해 보시는 시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만약에 반대로 얘기를 해서 그게 음. 이제 정말 어느 기간 정도 지나면 그게 다 된 거라라는 전제가 되면은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왔을 때 아, 플로우는 말이야 이렇게 소통하면 되는 거야라는 게 말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것뿐인 거지 이게 약간 변화 발전하는 거라서 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갑자기 그 아까 얘기처럼 갑자기 오늘 들어온 직원이 이거 인스타네요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 다 놀래가지고 그렇구나가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이런 거라서 뭐 이거는 사실 이제 플로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새로 접하실 때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플로우는 계속 쓰시면서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준비 중인 좋은 기능들도 많으니까 네, 그거를 네, 또 네. 내 업무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를 그렇죠, 마치 그렇죠. 뭐 AI를 지금 내 업무에 어떻게 쓸지 계속 연구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같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서화담이 그냥 이 플로우라는 그 도구 하나를 그냥 단순하게 도입한 게 아니라 예, 예. 업무의 체계나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기업 문화까지도 네. 좀 바꿔온 과정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괜히 좋은 로펌이 아닙니다. 아, 너무 일잘러 로펌의 플로우 정착기. 네. 역시 생생하게 잘 들려주셔서 예. 저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아마 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네, 또 좋은 네. 힌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좀 이런 귀한 경험 그리고 화면 공유 중에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또 뜻깊었던 게 플로우 안에서 저희가 협업방 만들어가지고 네. 오늘 웨비나 같이 준비했잖아요. 아, 예, 예. 네, 사실 서화담의 메인 업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주제의 업무 소통도 이 플로우에서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았고. 아,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이게 플로우라는 거는 그 회사가 마드라스 체커인 거는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 플로우를 만드신 분들이 쓰는 플로우의 방식은 또 이렇구나. 뭐 그런 것도 또 봤습니다. 저희도 막 교육 가면은 구경 열심히 합니다. 네. 아,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조직마다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좀 전달드린 인사이트가 그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플로우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저희 그 링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플로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 남겨주시면 컨설턴트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실까요? 뭐 저희가 사실 이런 비슷한 걸로 저희 사무실이랑 그 플로우가 앞으로도 여러 번 이렇게 이벤트를 할 거라서요. 예고는 안 합니다. 갑자기 훅훅 들어올 거니까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좋은 콘텐츠로 네. 업무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그런 꿀팁들 많이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